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불교적 가치관에 담긴 화합의 지혜를 전 관계와 불교계가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국내의 수많은 갈등과 분열의 현장 곳곳에 편하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깊은 발언으로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성과 노력의 기운들이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서 봄 소식과 같이 향기롭기를 발언합니다. 지금부터 대한불교 조계종과 국회 정각회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주관하는 화쟁 다름을 넘어 공존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께서 치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진우 스님을 큰 박수로 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쟁의 지혜로 갈등의 시대를 넘어 상생의 연꽃을 피웁시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왔습니다. 우리 원효 스님의 원용회통 정신을 현대적으로 개성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화쟁 세미나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로 바쁘신 중에도 민의의 전당을 대표하여 귀한 걸음을 해주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이번 세미나를 추진해 주신 화쟁위원장 정만 스님과 패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으로 엄중합니다. 눈부신 물질 문명의 발전 뒤에는 이기주의와 분열, 이념과 대립, 경제적 불평등으로 서로를 향한 비난과 증오의 목소리는 우리 공동체 안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정치적 영역에서의 갈등은 국민들에게 불안과 피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나만이 옳다는 집착과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마음이 대화의 문을 닫아버렸고 소통의 부재는 깊은 고립과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일찍이 원효 스님께서는 극심한 다툼 속에서 화쟁이라는 위대한 사유의 틀을 제시하셨습니다. 화쟁은 서로의 다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더 큰 진리를 향해 함께 나아가게 하는 길입니다.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넘어서는 지혜이며 분열을 덮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 아래 오늘 모인 여러분의 지혜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우리 사회의 아픔을 씻어주는 감로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갈등의 파도를 넘어 평화의 바다로 나아가는 이 여정에 사부대중 모두가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모든 분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사를 해주신 총무원장 큰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화쟁위원회 세미나를 주관하신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 정만 스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 이게 저의 지금 현재의 심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의 전당에서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화쟁이라는 용광로 속에 푹 담궈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맑고 향기롭게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화쟁의 주인공임을 바로 인식을 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를 대표하여 주호영 부의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에 귀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국회의장이 모시고 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원식 의장께서 오늘 아침 일찍 일본 중의원 의장과의 회담 때문에 출국을 하셔서 못 모시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저에게 각별히 좀 잘 모셔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또 정계 원로들이 오셔서 감사하기는 합니다만은 제목 자체가 화쟁이고 저희들을 꾸짖고 경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리라고 생각을 하니 등골이 서늘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정치가 어디 가서 정치인이라고 고개를 들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 난폭하고 일방통행적이고 이런 것이 많아서 정말 이 원효 스님이 가르쳐 주신 화쟁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또 의회주의의 본령이 화쟁을 통해서 국리 민복을 꾀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산사에 계신 스님들께서 저희들을 나무라로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인태 사무총장님, 이재호 민주화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또 김희옥 동국대 총장님, 김형호 의장님, 정대철 헌정회장님, 우리 헌정사를 온몸으로 겪어오신 어른들이신데 이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큰 지혜와 가르침을 얻게 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봉헌사, 조계사, 안국선언 신도님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음은 국회 정각회장이신 이현승 국회의원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불법성 삼보 기하며 국회 정각회장 이현승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 대한불교조계종과 국회 정각회가 뜻을 모아가지고 화쟁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우리 조계종 총무원장이신 진욱 큰 스님, 그리고 저 화쟁위원회 위원장이신 정만 큰 스님, 그리고 여러 대덕 스님들과 또 화쟁에 참가하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 멀리 우리 청와대 불자회장이신 우리 하정우 수석님을 비롯한 내외 기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그 행사장 가득 메워주신 우리 조계사, 봉헌사, 도선사, 화계사, 안국선은 홍천사 우리 사부대정 여러분께 매우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그 발제를 귀한 분들께서 오늘 맡아주셨습니다. 역대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서 다 한획을 거신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그 김영호 전 국회의장님, 그리고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정대철 헌정회 회장님, 그리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맡아주실 우리 김희옥 전 동국대 총장님과 김어철 전 KBS 사장님, 박선영 동국대 교수님,
그리고 윤평중 한신대 명예교수님, 황정건 국회 도서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화쟁, 다름을 넘어 공존으로입니다.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은 천년의 세월을 넘어서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큰 가르침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견해와 주장이라 할지라도 그 근원을 살펴보면은 하나의 이치로 통할 수 있음을 밝힌 원효대사의 원융 해통 가르침은 분별과 대립을 넘어서 화합으로 나아가는 지혜의 길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 보더라도 국난의 위기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이 화쟁의 정신이었습니다. 계층과 신분을 초월해서 하나로 뭉쳤던 호국 불교의 전통, 국가적 대의를 위해서 마음을 모았던 통합의 역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을 뒷받침한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라 할 것입니다. 국회 정각회 역시 1983년 창립 이래 42년 동안 국회가 화쟁의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는 현장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서로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순간에도 부처님 앞에서는 한 명의 불자로서 마주 앉아 대립을 낮추고 조화를 이루는 길을 찾고자 정진을 이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국회 정각회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공존과 화합의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세미나가 소중한 인연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부처님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늘 함께 하시기를 희망하겠습니다. 모두 승불하십시오. 다음은 국회 정각회 수석 부회장 김영배 의원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각회 수석 부회장 김영배입니다. 오늘 화쟁위원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이런 토론회가 처음 열린다고 합니다. 아까 누가 그러셨는데 오죽했으면 화쟁위원회가 국회로 왔겠냐고 그러셨는데요. 그 가르침 잘 새기고 많이 스스로도 깨닫는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까 이 정만 큰 스님께서 오찬 때 말씀을 주셨는데요. 화쟁이 보시면 벼화자하고 입구자, 화자가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 그런 뜻이라고 하셨고요. 쟁이 이제 말로 다툰다. 그 제가 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국회로 오셨을까? 그러니까 사실 요즘 우리 국회의원들도 여야가 함께 좀 소주도 마시고 솔직하게 이야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은 뭐 되게 다투기도 하고 또 뭐 좋게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도 좀 하면서 뭔가 정말 자기의 소명을 다해 나가는 그런 게 사실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들으면서 저도 오늘 스스로 정말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아까 내내 했습니다. 아까 진우 원장 스님께서 오늘 우리 국회 정각회가 신춘법회를 하는 날이거든요. 오늘 오셔서 진우 큰 스님께서 큰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제 같은 말씀이셨는데 모든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고 내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들으면서도 저도 늘 정치가 잘 안 되면 상대방 탓부터 하고 저 스스로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가르침을 받아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오늘 특히 김영호 의장님, 이재호 우리 의원님, 유인태 제가 모시던 전에 정무수석님이셨거든요. 정대철 회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신 것만 해도 저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우리 국회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문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 스스로부터 깨달음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어서 청와대 불자회 회장 하정우 수석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대덕 스님들, 그리고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와대 불자회
회장을 맡고 있는 AI 미래기획수석 하정우라고 합니다. 오늘 불기 2570년 시작과 함께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며 화쟁 다름을 넘어 공존으로 세미나를 봉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화쟁위원장 정만 스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제를 맡아주신 김희옥 전 동국대 총장님, 그리고 함께 소중한 지혜를 나누어 주실 우리 헌정 질서를 지켜와 주신 우리 토론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깊은 분열과 대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소통은 줄어들고 있고 그 빈자리에 혐오와 갈등만 깊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불교가 지닌 이 상생과 불이의 지혜인 원효스님의 화쟁 정신이 더욱 절실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화쟁은 단순히 다툼을 멈추는 소극적인 화해를 넘어서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마주 앉는 용기 있는 수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침묵이나 회피, 혐오가 아니라 경청과 대화라는 적극적 실천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요즘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 많이들 사용하실 겁니다. 이게 한 작년, 재작년부터 인공지능이 굉장히 똑똑해졌죠. 원래는 인공지능도 아주 똑똑한 인공지능 하나가 대답을 했는데 요즘 이런 챗GPT도 그렇고 인공지능은 다른 지식을 가진, 그리고 다른 관점을 가진 여러 작은 인공지능들이 사용자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답을 논의를 해서 답을 뱉어내 줍니다. 이미 화쟁의 정신이 인공지능에도 녹아 있다라는 뜻이 되죠. 저는 청와대 불자회장이자 인공지능 분야에 몸담아온 공직자로서 첨단 기술이 경쟁과 분열의 도구가 아닌 이해와 공존의 마중물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인공지능이 사회 곳곳의 다양한 목소리를 세심하게 보듬고 복잡한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현대적인 화쟁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기술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처럼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의 가교가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사회 곳곳에 따뜻한 대화와 공감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소중한 씨앗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호 속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지혜와 평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화쟁 다름을 넘어 공존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화쟁 다름을 넘어 공존이라는 이름을 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역시 원효 스님의 화쟁이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분할 수 없다. 다른 것을 틀린 것을 생각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보자. 그런 취지에서 화쟁 다름을 넘어 공존이라는 이름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름을 넘어 공존으로 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분야가 어디냐? 여기 많은 국회의원님들 와 계시지만은 정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치 파트를 하나를 떼냈습니다. 그래서 제 1부는 발제를 하신 다음에 제 1부는 정치 파트, 2부는 사회와 경제 파트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눴습니다. 발제는 저희 화쟁위원님들 가운데서도 역시 불교의 가장 조예가 깊으시고 또 헌법학자이신 김희옥 전 동국대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화쟁 사상과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발제 이후에는 첫 번째 정치 분야, 저기 제목이 나옵니다만 협치와 공존의 정치로, 협치와 공존의 정치로라는 제목으로, 사실 저건 저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협치와 공존이 가능한 정치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쓴소리를 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정치계의 원로 네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론 1은 김영호 전 국회의장님,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님, 정대철 헌정회장님, 이건 가나다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을 모시고 우리 정치권에 대해서 또 국민들에게 가장 쓴소리 또 옳은 소리를 해주실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 2에서는 공정과 연대사회로라는 제목하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언론계에서는 김우철 전 KBS 사장님, 경제계에서는 경제학과 교수님이신 박선영 동국대 교수님, 그리고 이제 사회 분야 유명한 평론가시죠. 윤평중 한신대학교 명예교수님,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이시자 국회 도서관장이신 황정근 님을 모셨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정말 좋은 이야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먼저 김희옥 전 동국대 총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쟁 다름을 넘어 공존으로 화쟁위원회 화쟁세미나의 기조 발제를 맡은 김희옥입니다. 말씀드릴 기조 발제의 주제는 화쟁 사상과 우리의 헌법적 가치를 이 시대 대한민국에 왜 실천해야 하고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공동체 유지 존속과 통합이라는 헌법 정신, 헌법적 가치와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은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보다 높은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민의 행복 추구, 자기 결정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공동체의 유지 존속과 안전, 국가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그 가치와 정신이 같은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정 이래 77년여 동안 9차례의 개정을 거쳤지만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헌법 정신, 헌법적 가치는 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민의 행복 추구 등 기본권 보장,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존속 유지 발전을 위한 공동체 통합 정신입니다. 그런데 근간의 우리 국가 사회 상황을 보면 정치를 비롯하여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갈등과 대립, 분열의 정도가 크게 심화되어 있습니다. 2025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국민 약 76.8%가 우리 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며 우리 사회의 위험한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7세기에 근대 정치 철학의 토대를 마련한 토마스 홉스는 국가나 사회가 분열되거나 주권이 약해지면 파멸이나 위기가 올 수 있으므로 주권의 분열은 바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사회 국가를 형성하면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어느 사회, 어느 국가도 구성원들의 공동체가 통합되지 않고 갈등과 대립으로 분열 전개된 경우에는 쇠퇴와 멸망의 사회와 국가로 되어왔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7세기 신라의 삼국 통일 전쟁 시기에 활동했던 원효 스님은 화쟁 사상을 주창하고 실천하였습니다. 화쟁 사상은 어느 종파에도 구애됨이 없이 서로 대립적인 교수를 비판과 분석을 통해 융화하여 보다 높은 가치의 차원에서 통합으로 올라서자는 이론입니다. 즉 불교의 교인은 물론이고 국가 사회 공동체로서도 서로 다른 입장과 주장을 조화롭게 융화하고 대립 갈등을 해소하여 보다 높은 가치인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화쟁 사상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제정 권력을 보유한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의 합의와 약속으로 나타난 최고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를 창설하며 국가 권력을 조직하고 그 국가 권력을 제한하며 공동체의 유지 통합을 위한 기능을 합니다. 여기서 대립, 분열과 갈등을 조화롭게 해소하고 보다 높은 가치인 융화와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이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을 보장하고 상호 절제와 분배 조정으로 국가를 수호함과 함께 공동체를 존속 통합하는 것을 그 기본 가치로 하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와 그 주요 내용에서 근접하여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대통합을 위해서 화쟁 사상과 헌법적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쟁 사상의 전개에 대해서 보면 원효 스님은 신라의 삼국 통일 전인 진평왕대에 태어나 선덕, 진덕, 무열왕대를 지나 삼국을 통일한 문봉왕을 거쳐 신문왕 6년까지 활동하였습니다. 7세기의 신라는 다양한 불교 사상과 학파가 유입되면서 불교계 내부의 갈등과 대립이 심하였습니다. 7세기 신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강력한 제국 당나라가 대륙에 존재했고 신라는 고려 백제와 삼국 정립을 이루면서 수시로 크고 작은 전쟁이 있었고 일본은 야마토 정권이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수립하고 신라 해안에는 일본의 근거지를 둔 해적 집단이면서 반정규군인 외국의 빈번한 침입으로 백성들에 대한 살상 등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신라 내부 사회는 골품 제도를 기반으로 한 신분 귀족 사회로서 기본적으로 농민과 하층민의 불만이 늘 있어 왔고 진평왕은 삼촌인 진지왕을 강한 힘의 실력으로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르는 등 골품왕 귀족 간의 권력 투쟁이 심화되었으며 모반 사건과 반란이 자주 있었고 성골이 아닌 진골로서 김춘추가 무열왕으로 즉위하여 왕실이 성골에서 진골로 전환되는 등 7세기 신라 내부에 상당한 갈등과 대립 분열이 있어 왔습니다. 난세인 삼국 통일 전쟁 시기에 생의 대부분을 보냈고 통일 신라의 탄생을 목격한 원효 스님은 성골 진골의 골품 왕족이 아닌 육두품 출신이었습니다. 출가한 이후 당시의 불교 주류와는 상당한 적대적 관계에 있어 스스로 소성거사 또는 복성거사라고 하면서 대중 속으로 환속하는 등 불교를 대중화시키고 분열된 국민 정신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 원효 스님은 일종 일파의 괴됨이 없이 만법이 일불성에 통섭되어야 하는 것이 마치 대해 중에 일체의 중류가 들어가지 않음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여 화의 실천 논리를 중시하였습니다. 화쟁 사상의 핵심 내용은 모든 현실과 사상이 결국 하나의 마음, 일심에서 비롯되는 바 서로 대립하는 다른 견해를 부드럽게 녹여 하나로 통합, 원융회통하여야 하고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진리의 다른 측면일 수 있어 결국은 하나이므로 양극단을 모두 포용하면서도 그것을 뛰어넘어서는 더 높은 가치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쟁 사상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사회 갈등과 사회 통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는 아프리카 중동쪽의 대지구에서 발생하여 약 10만 년 전부터 지구 전 지역으로 이동 거주하게 되는 험난한 과정에서 채취, 수렵, 체포 행위를 통하여 한정된 자원인 일정한 동식물, 조개, 의류 등을 획득하여 생활하게 되었으므로 각 개인 또는 집단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현상은 일정한 지역에 정착하여 농축 산업 등 다른 산업을 영위하게 되어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과 싸움, 대립, 갈등은 어쩌면 경쟁이라는 인류의 속성으로도 볼 수 있는 바 다른 집단이나 사람, 동물 등과 먹이, 자원, 생존을 두고 벌이는 경쟁적 이기적 의식이 유전자에 배어 있다고 볼 수도 있어 현생 인류는 호모 컴피티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등은 자원, 가치, 이익, 권력 등의 분배에 있어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충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사회적 갈등은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집단 사이의 대립과 긴장, 이해관계와 신념, 가치관이 충돌하는 균열 상태를 말합니다. 갈등은
적절하게 다룰 경우 창의성을 도모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은 민주주의 정치 과정을 특정 지어오는 주요 요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나 관점을 가진 다양성이라는 조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절차를 거쳐 조율과 타협을 통해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이 상호 이해와 화해 협력을 통해서 보다 높은 가치의 차원으로 적절하게 조정 관리되지 않으면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와 국가가 쇠퇴에 멸망하지 않고 발전하면서 그 구성원들이 행복하려면 사회 갈등이 해소되어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 통합은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을 보다 높은 가치의 하나로 조정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어느 국가 어느 사회도 내외부의 갈등, 대립, 권력 다툼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아무리 강성하고 넉넉하게 잘 살고 있었더라도 쇠퇴하거나 멸망하지 아니한 국가, 사회가 없습니다. 내외부의 분열과 갈등, 대립은 쇠퇴와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역사의 과정인 것으로 동서고금의 많은 사회, 국가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 갈등, 내부 분열은 국가, 사회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사회 갈등 해결에 실패하면 국가, 사회의 쇠퇴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 서로를 혐오하고 비판하며 갈등으로 몰아넣고 싸우는 것, 특히 정치에 있어서의 심한 편가르기와 혐오 유발 등은 사회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의 사회 갈등과 사회 통합 상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회 전반의 갈등 수준을 수치로 나타내는 지표를 갈등 지수라고 하는데, 이는 사회 내 각 집단 사이의 격차와 갈등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수치화한 지표를 말합니다. 갈등 관리 역량은 정부의 신뢰도, 민주주의 제도 운영, 사법제도, 시민사회 참여 등 국가와 시민사회의 갈등 조정 능력을 반영합니다. 2025년 기준 OECD 38개국의 국가별 갈등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갈등 지수 0.69인 4위로 갈등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갈등 지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신뢰, 경제 성장, 정책 집행의 효율성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갈등 지수가 높음과 동시에 갈등 관리 지수는 27위로서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역량은 지극히 낮아 많은 문제점을 보유한 상태입니다. 갈등 관리 지수가 10% 높아지면 1인당 GDP가 최대 2.41% 증가한다는 연구 분석이 있습니다. 근간 10년 동안의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에 의하면 매년 약 233조 원 정도를 사회적 갈등 비용으로 지출한 셈이 되고, 이는 명목 GDP의 약 10%에 해당합니다. 2024년도 국민의 사회 갈등 인식도에 의하면 우리 사회의 갈등도는 4점 만점에 3.0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 있고, 사회 통합에 대한 인식은 10점 만점에 4.3으로 지극히 낮은 편입니다.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또 다른 원인은 정치권과 사회 지도층 그리고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입니다. 공공기관 및 법 집행기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정치권은 서로를 혐오, 비판하고 싸움과 분쟁을 야기함으로써 갈등을 유발하고 혐오를 부추기는 매개체가 된 모습입니다. 2024년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사람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갈등 사안 중에서 정치 영역에서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고, 2025년 조사에서도 국민 82.7%가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조사에서는 사회 분열과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정당 대립이 36%, 이념 대립이 18%였고, 정치적 갈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는 강성 지지자, 여당, 대통령, 야당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원효 선임의 화쟁 사상이 나온 난시의 삼국 통일 전쟁 시기인 7세기 신라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해 보면 대내외적인 면에서 모두 상당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 현상을 보면 이 시대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바로 화쟁 사상의 실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헌법상의 화쟁, 사회 통합의 가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가와 공동체 및 그 구성원들 생활의 근본과 질서를 형성하는 공동체의 근본법이자 최고법인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인 헌법 제정 권력은 국민 주권 원리에서 언제나 그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이 보유합니다. 헌법은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를 창설하며 국가 권력을 조직하고 또 그 국가 권력을 제한하며 정치적 정의와 평화의 실현 및 공동체의 유지 통합을 위한 규범의 기능을 합니다. 정치 활동을 적나라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헌법이 정하는 자유와 권리 행사를 통해서 건전한 경쟁으로 되게 하고 다양한 정치적 이익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규범의 틀 속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헌법적 가치는 헌법이 지향하는 정신과 가치체계로 국가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원리를 말합니다. 우리 헌법은 국민은 최고 권력으로서의 주권을 보유하며 모든 국가 조직의 정당성의 근거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국가적 헌법 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입헌주의, 국민의 행복 추구와 자기결정을 포함하는 기본권의 보장, 공동체의 유지 존속, 안전의 보장 등을 핵심 가치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구조 원리인 민주국가, 법치국가 원리는 공동체의 보장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러한 원리와 가치는 공동체 보장의 원리에 기속됩니다. 헌법은 그 자체가 공동체와 그 구성원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동체 보장이라는 명시적 규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동체의 유지 존속과 안전은 모든 헌법 규정이 그 전제로 하고 있는 가치인 것입니다. 공동체의 존속과 안전은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전제를 이루고 있으므로 헌법은 이 둘을 모두 보장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존속과 유지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구성원들 간의 대립 갈등이 아닌 통합의 가치입니다. 헌법은 공동체의 보장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공동체의 존속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명시하거나 국가에게 공동체의 보장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정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헌법은 공동체인 국가 사회의 갈등과 대립 분열을 배제하고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정신, 즉 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한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권력 분립과 분립된 국가기관 권한의 한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권력 분립은 권력의 집중과 남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억압과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념에서 나온 것입니다. 헌법은 권력 분립 원칙을 개별 독립 조항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 헌법재판권 등으로 분할하고 각 국가기관이 그 배분된 권한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게 하며 각 헌법기관으로 하여금 서로 견제하고 통제하게 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 권력을 분할하되 서로 견제, 통제하여 국가 권력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헌법의 가치요 원칙입니다. 헌법은 이와 같이 국가 권력을 분할하면서 분립된 국가 권력 사이의 균형과 통제를 위한 많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분립된 각 국가기관, 즉 입법권의 국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사법권의 법원은 물론이고 헌법재판권의 헌법재판소도 배분된 권한의 한계를 헌법적 가치의 범위 안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분립을 통한 균형과 통제를 위한 헌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의 현실 공권적 행사에 있어서는 각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능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의 가치를 위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헌법은 헌법재판소의 입법 작용과 정치 작용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여 정치적 갈등, 사회적 갈등을 헌법의 틀 안에서 해소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가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며 유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치의 목적은 헌법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국민 행복 추구 등 기본권을 실현하며 사회 통합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두어야 하고, 정치의 기능은 구성원인 국민의 자기 결정과 행복을 구현하고 국가 발전 방향, 정책을 제시하며 국가 사회 통합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 있어서는 실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분쟁이나 싸움, 갈등이 생겨나게 되므로써 분립된 각 국가기관이 그 견제와 균형의 범위를 벗어나 배분된 권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배분된 권능의 한계를 벗어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국회이든 행정부 소관인 대통령이든 법원이든 헌법재판소이든 해당 국가기관이 헌법 제정 권력자이며 최고의 권력인 국민과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키며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헌법에 위반되고 공동체의 보장과 통합에 반하며 화쟁 사상에 반하는 것으로 됩니다. 권력 분립, 각 국가기관의 권력 범위와 그 내용 행사에 헌법상의 한계가 있는 것과 같이 국회의 입법권에도 당연히 헌법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 입법권도 헌법과 법률, 기본권 존중과 공동체 보장, 공공질서 유지 등의 헌법적 가치, 과잉금지의 원칙 등의 한계가 적용됩니다. 한계를 넘은 입법권의 행사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대통령의 법률안 제2요구권,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심판 등의 제도가 있지만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것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시간적인 혼란, 한계가 있으며 입법권의 한계를 넘은 법률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적인 갈등과 혼란은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결국 입법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상의 각 가치, 특히 공동체의 보장 정신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바이마르 헌법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입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은 1919년 독일 제국을 무너뜨리고 건국되어 1933년 소위 수권법이 통과되어 나치 정권이 수립될 때까지 존속한 국가입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민주화되고 사회적 기본권까지도 규정한 최선진화된 헌법이었는 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헌법을 제정하는 많은 국가에서 이를 모델로 하였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1933년 나치당이 중심이 되어 의회에서 소위 수권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붕괴되어 의회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행정, 입법, 사법을 장악한 나치 히틀러의 독재 체제로 진행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이마르 공화국 의회의 수권법 통과야말로 전형적으로 입법권의 한계를 일탈한 헌법 위반적, 반공동체적, 반화정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사회 국가 공동체는 갈등이 매우 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정치는 국민의 행복을 구현하고 사회 발전 방향, 정책을 제시하며 사회 갈등을 해소하여 국가 공동체를 통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그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정치 관련 갈등 지수는 다른 분야보다도 더 높습니다. 공동체 내의 지나친 갈등과 대립은 정치적인 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국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인 국민의 자기결정, 행복 추구의 기본권을 해하게 됩니다. 모든 국민은 일반적 행동 자유,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고 국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행복 추구가 요구됩니다. 원조 선엽의 화쟁 사상 실천이 높은 정치적, 헌법적 가치의 구현과 같고 이것이 바로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기 결정권을 포함한 기본권과 행복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오늘 화쟁 다름을 넘어 공존으로 화쟁위원회의 화쟁 세미나가 정치든 경제든 사회문화이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이 추구되는 모든 영역에서 갈등과 분열, 대립과 혼란이 발생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모든 국민, 사회단체, 국가기관, 특히 정치의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통합과 화쟁으로 형성됨으로써 국가 사회 발전과 국민의 행복 추구,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보장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